은하수 36회 오늘의 글 제목은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할 날이 있을 거야 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동네에 사는 형덕이 형제가 놀러 왔습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부모님 누나는 교회에 가고 둘째 형과 남동생과 있었는데 형덕이 형제가 놀러 왔습니다. 형덕이 형제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나이가 어린데 왜 밤에 놀러 온 것일까요? 둘째 형이 만화책을 좋아하여 보여주려고 10여 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기근이 모두 만화책을 보는데 혼자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형복이 형제와 놀고 싶지만 만화책을 보고 있어서 할 수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 어라, 이제 보니 모두 만화책을 보는데 나만 보지 않고 있었네. 형복이 형덕이 형제가 나는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얼른 만화책을 집어들고 펼칩니다. 글을 읽지 못하고 그림만 봅니다. 기근아, 너도 만화책 볼 줄 아니? 참으로 재미있지? 형복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 형덕이가 기근이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글씨 모를걸? 하고 말합니다. 창피하여 얼굴이 붉어집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덕이 말이 사실이기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야, 기근이도 글 읽을 줄 알아. 어떤 때 만화책을 보던데. 그렇지 기근아, 둘째 형이 말을 합니다. 창피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원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둘째 형은 왜 동생을 편들어 준 것일까요? 편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만화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둘째 형이 본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있던 기근이 형이 편들어 주자 몹시 고마웠습니다. 응, 그래, 형 말이 맞는다. 나도 글씨 읽을 줄 안다. 나도 만화책 본다 하고 말하며 만화책을 흔들어 보입니다. 글씨를 읽지 못하는 기근이입니다. 그런데 왜 형은 만화책을 본다고 말을 한 것일까요? 둘째 형이 만화책을 매일 봅니다.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만화책에 무엇이 있기에 매일 보는 거지? 왜 혼자서 형이 웃기도 하는 것이지? 하는 생각에 궁금했습니다. 가족이 없을 때 만화책을 보았습니다. 그림만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작은 형이 보게 된 것입니다. 동생이 글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림만 보다가 형덕이 형제에게 창피를 당한 기근이 부끄러운 마음을 숨기고 다시 만화책을 봅니다. 속으로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나도 글씨를 배울 걸 그랬다 하고 중얼거립니다.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90% 아니 99% 모르는 글씨입니다. 소리를 죽여 작은 한숨을 쉽니다. 잠시 후 주위를 둘러봅니다. 자신의 만화책은 제 자리인데 다른 사람은 페이지가 많이 넘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또 창피당하겠다. 후들짝 놀란 기근이 책장을 넘깁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책장을 넘깁니다. 기근아, 너는 글씨도 읽지를 않니? 어떻게 벌써 그렇게 많이 보았니? 형복이가 말합니다. 기근이는 흠칫 놀래어 주위를 싹 둘러봅니다. 형 다음으로 페이지가 많이 넘겨져 있습니다. 아니야, 나도 글을 읽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뛰어놀지는 못하지만 글 읽기는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지? 거짓말 아니지? 그래, 참말이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니? 그러면 읽은 것 좀 설명을 해봐. 예상치 못했던 기습 공격입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림만 보다가 덫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발뺌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지만 다행히도 주인공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형을 한번 바라본 후에 첫 장부터 설명을 합니다. 내용을 모르면서 설명해야 하는 기근이 등에서 진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형복이 형제가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둘째 형은 모르는 척합니다. 눈 감아주는 형이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 형복이 형제도 글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림만 보고 있었는데 기근이가 얘기해주자 재미있게 들은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기근이는 만화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근이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글씨도 읽지 못한데 기근이는 글씨도 모르는 바보래 하고 놀림을 받을 것 같아서 글 공부를 만화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배워도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글씨 쓰기를 중단했었는데 만화책으로 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화책을 읽고 또 읽지만 한글 배우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림을 보면서 글씨 읽기를 반복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화책이 재미있습니다. 만화책에 빠져버립니다. 때로는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만화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만화책의 마음을 빼앗긴 기근이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친구 집에도 가지 않기 때문에 빌려서 볼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석연아, 이리 좀 와봐. 너의 집에 혹시 만화책 있니? 만화책 있으면 말이야, 내가 행도 줄게. 만화책 좀 빌려줘 하고 한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묘책이 떠오른 것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몇 명의 학생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때로는 2-3명 아이들이 만화책을 가지고 옵니다. 한 권도 없는 날도 있지만 10권이 넘는 날도 있습니다. 만화책이 많을 때는 초롱불을 켜놓고 밤새마며 읽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심을 얻어서 많은 만화책을 빌려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말을 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기근이는 국민학교에 다닌 애들보다 더 똑똑해. 불구자가 되지 않았으면 똑똑해서 무언가를 했을지도 몰라.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게 되어 만화책을 보는지 모르겠어. 참으로 똑똑해. 참으로 인물이 아까워 하고 칭찬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만화책을 많이 보자 어른들이 신기해서 한 말입니다. 어른들의 칭찬,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똑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할 날이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작은 꿈을 안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꿈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았습니다. 멀고도 험했습니다. 어른들은 말만 할 뿐이지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래는 바늘고무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이 맞는 것일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엇이 똑똑하다고 하는 것일까? 15세가 되면서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은 똑똑하다고 말을 했지만 영어도 한문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도 건강해서 학교에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회사 사장이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됐을 텐데 하고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이나 높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상상도 많이 했습니다. 미래가 있으면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 수만 있으면, 할 일만 있으면 열심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입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뒤가 꽉 막혀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런 비전도 없고 힘도 없는 인생. 바로 보아도 뒤집어 보아도 희망의 눈금만큼도 보이지 않는 인생. 한마디로 말해서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경쟁하듯이 만화책을 많이 가지고 온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뿌리는 아버지입니다. 몸이 불편한 자식이라 아버지가 특별 배대를 해준 모양이다. 그래도 좋은 아버지를 두었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미운 어린 새끼요. 형제에게도 관심 받을 수 없었던 장애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꽃과 과일나무를 좋아했습니다. 오늘날은 과수원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온상 세대를 하여 여름 과일을 겨울에 먹는 시대이지만 그 당시에는 개복숭아도 귀하던 시절입니다. 기근이 집에는 철따라 과일이 열렸습니다. 앵두, 개복숭아, 포도, 배, 감, 대추, 밤, 봄부터 가을까지 열매를 맺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인데 과일은 가족의 입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뿌리입니다. 앞마당에 홍두나무, 홍두복숭아 나무도 한 그루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가지가 찢어지게 열렸습니다. 장사꾼에게 몇 집을 넘기고 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느 해입니다. 홍두복숭아가 가장 많이 열렸던 해입니다. 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서 아버지는 샘에게 기둥을 만들어서 받침을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홍두복숭아 바라보고만 있어도 입안에 저절로 군침이 고이고 했습니다. 하나를 따서 가족이 한 입씩만 먹어도 입안 가득히 향이 펴지던 꿀복숭아입니다. 참으로 많이도 열렸다. 올해는 마음껏 먹고도 남겠어. 그러게 말해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다 먹어요? 올해는 몇 접을 장사꾼에게 넘겨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흐뭇한 모습입니다. 30집이 계속됩니다.